10월 4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SEC 리플 판결 뒤집기 실패하였다. 법원 중간항소 조건 불충분. 미국 법원 리플 판결에 대한 SEC 항소 신청 기각. 뉴욕 지방법원 판사 아넬리나 투라스 판사가 리플 판결에 대한 SEC의 중간항소 신청을 기각하였다. 의견 차이에 대한 실질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이다. 리플 시에로 최고 법률 책임자인 스튜어트 알더러티는 XRP 증권이 아니다. 또다시 입증하였다. 지난 7월 13일 법원의 판결은 이 땅의 법이었고 계속 유효하게 되었다. XRP는 증권이 아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사 엘리노 테렛도 본인의 트위터에 이 사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중간 항소 인증을 위한 SEC의 동의는 거부되었다. 전체 문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잭 더 리플러님 또한 아넬리나 투라스 판사는 SEC의 항소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기관 및 은행에 대한 승인 신호이다. 소송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XRP의 가격이 730원 언저리. 지금 보시는 화면은 30분모 창트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 그리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가 그 물량을 소화하면서 73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에 반해 코인 시장과 주식 시장과 환율 시장과 채권 시장과 전 세계 자산 시장과 금융 시장이 크게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있어요. 잠시만 좀 살펴보고 가시죠.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은 3,730만 원이죠.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이더리움도 상승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자, 증시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간밤 해외 증시가 나스닥이 1.87, S&P가 1.37, 다우가 1.2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니케이도 1.95 하락 중이고요. 국내 증시 또한 코스피가 2.06, 코스닥이 3.27 낙폭이 상당히 크죠.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로 출발하였습니다. 연고점을 또다시 갱신했고요. 환율 지표를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361원이죠. 원화가 약세가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원화 약세 국면이 슈팅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달러도 106.72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유가는 89.23달러 그 근방에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상당히 많이 튀었는데요. 10년물이 4.84로서 확 하고 튀었죠. 자, 보시면 4.84로 튀었어요. 1개월치를 보더라도 하루짜리 흐름을 보더라도 1개월물의 흐름을 봐도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3개월물을 봐도 차트가 섰죠. 1년치를 보면 차트가 아예 바늘로 찌를 것 같습니다. 그쵸?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면서 얘가 이 국채금리가 전 세계 자산시장을 흔들어내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의 환율 급등하였다. 한국은행 필요시에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 자, 피터린치 채권 가격 폭락으로 2008년보다 더 큰 금융위기 온다. 언제? 올해 말고 내년도 중반부 기준점입니다.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조금 땡겨질 수도 있겠지요.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던 퍼펙트 스톰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당장이 아니고. 전 세계 자산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원화 환율은 1360원 돌파해서 미국 금리 급등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 자산시장이 휘청이고 있었다. XRP의 가격도 그 소식으로 인해서 빠지다가 소송 가격이 이어지게 되면서 소송의 소식이 이어지게 되면서 상승권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전 세계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하죠. 그러면 지금 뭐죠? 저는 하반기, 내년도 중반부 기준점까지 상승장을 얘기하는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럼 뭘까요? 지금은 매집할 수 있는 기회죠. XRP는 상승에 나왔으니까. 다른 주식이건 자산시장이건 간에 타 알트코인이건 섹터별 대장을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 빠질 때마다 시장이 변동성을 줄 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 만날 수 있는 시장은 뭘까요? 국채금리가 이렇게 톡 꺾입니다. 원화의 강세가 이어지겠지요. 원화가 강세 국면으로 전환되겠지요. 달러가 약세 국면으로 전환되겠지요. 유가도 하향 안정화를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강력한 상승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금 들어와 있는 애들은 누구다? 세력들이다. 쩐주들이다. 그리고 참고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피터 린치, 금 있잖아요. 금 전문가잖아요. 이 금도요. 사실 전고점을 돌파하고 10년간의 전고점을 돌파하고 살짝 요 부분에 있거든요. 그런데 얘도 금 ETF가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상승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상승폭이 전고점 그 부근에 있어요. 그다지 상승폭이 세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와 맞물리는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그럼 뭐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 시그널이라는 거죠. 오펙 사무총장, 하루 석유 수요 240만 배럴 증가하고 있다. 고유가, 장기화, 경고. 유가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미국 국채 금리는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준 또한 긴축의 속도를 다시 한번 재부팅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자산시장은 박살이 나겠지요. 과연 그들이 그것을 원할까요? 지금 자산시장을 부셔버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유는 뭘까요? 지금 끌어올렸던 애들은 누구다? 바닥권에서?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걸 리부팅 시킬 수 있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키는 뭐다?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버블권에 있다. 요게 그리고 다시 한번 요 슈팅 나왔던 과정에서 꺾여 나가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때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구간에 들어갈 것이며 원화 또한 엄청난 약세였죠. 얘가 강세로 전환되고 달러도 엄청난 강세였죠. 약세로 전환되고 주식시장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가 그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며 코인 시장 또한 상승권에서 다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점에 보인다. 고 초입부에 들어가고 있다. 마지막에 정리하겠습니다. 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다가 마지막에 추세가 강화되는 그 기준점. 요때 미디어에서 던져댈 겁니다. 엄청난 호재들이. 그리고 개인들은 달려붙겠죠. 요때가 진짜 차익 실현 구간, 위험 구간이죠. 요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향후 몇 주 안에 도매 CBDC 계획 수립 예정. 유로 시스템이 토큰화된 CBDC 발행을 포함하여서 중앙은행 자금 결제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적격성 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이며 실제 거래에 대한 시험들은 내년에 이루어질 것. 스마트 컨트랙트와 함께 작동하는 허가형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앙은행은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계속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및 금융 안정성 관리 업무의 핵심이다. 도매용 CBDC,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및 금융 안정성. 인플레이션, 금융 안정성. CBDC의 역할, 인플레이션, 요거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다시 한번 명분으로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미 도매용 CBDC는요,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습니다. 달러, 유로, 앤 파운드, 그리고 BIS와 IMF와 전 세계 기득권들은 이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 그 핵심에 누가 있다? 바로 리플이 있습니다. 프랑스, 디지털 유로용 리플의 CBDC 원장을 주목한다. 이 보도 내용은 2021년 3월 달에 나왔지만 상당히 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CBDC 프라이빗 레저는 결제 및 통화 발행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리플의 기본 디지털 자산 XRP는 CBDC와 다른 통화 간의 원활한 가치 이동을 위한 중립 브릿지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디지털 유로용 리플의 CBDC 원장을 주목한다. 시그넘 싱가폴. 자, 시그넘은 어떤 회사이죠?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입니다. 세계 최대의 디지털 뱅크는 어디죠? 바로 DBS이죠. 시그넘은 스위스 기반의 디지털 뱅킹 회사이죠. 시그넘, 메타코, 리플의 연관성. 그리고 리플이 싱가폴에서 규제기관의 허가를 받았고요. 더불어서 시그넘도 싱가폴 통화청 중앙은행으로부터 주요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최근 나왔던 아시아 넥스트 또한 싱가폴 통화청 마스로부터 디지털 자산거래소 아시아 넥스트에 대한 규제 승인을 받았다. 리플 또한 싱가폴에서 원칙적인 결제 라이센스를 취득하였다. 이 시그넘은요, 세계 유수의 금융 중심지인 두 곳, 스위스와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자산은행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또한 스위스에 있죠? 상당히 중요한, 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시그넘은 정부 기관과 개인 투자자, 기업, 은행 및 기타 금융권이 디지털 자산 경제를 완전히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 투자, 분산 원장 및 규제 전문가 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개인과 기관 그룹의 지원을 받는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귀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DLT, 분산 원장 금융 혁신을 통해서 향후 몇 년간 금융 산업을 혁신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공유한다. 본사는 스위스의 가장 큰 도시인 취리히에 있다. 시그넘의 홈페이지입니다. 시그넘 API 기반 다중관리 플랫폼 접근 방식은 은행을 포함한 기관 고객을 위한 투자 기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장합니다. 시그넘, 은행을 포함한 기관 고객, 투자 범위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장한다. 그리고 우리의 주요 전략적 보관 파트너는 메타코를 활용하는 커스터디이다. 메타코, 시그넘, 기관 고객. 자, 그러면 연장선에서 얘가 시그넘이 스위스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하였다. 리플이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라이센스를 획득하였다. 아시아넥스트가 싱가포르 중앙은행에서 규제 승인을 획득하였다. 이 한마디는 뭐로 귀결될까요? 바로 기관을 위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자, 이 아시아넥스트는 SBI와 식스가 주요 쩐주이죠. SBI는 다시 한번 리플과 연결된다. 시그넘은 메타코를 활용한다. 메타코는 리플과 똑같은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코인베이스도 싱가포르에서 결제기관 라이센스를 최근에 획득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기관을 위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 심장에 누가 있다? 다시 한번 바로 이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다음 문명의 대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여러분. 자, 보시면 감이 좀 오시죠? 오늘 전해드렸던 소식을 좀 보면은요. 프랑스의 도매용 CBDC, 거액결제용 CBDC, 디지털 유로화, 자, 그러면서 거기에 리플, 싱가포르에서 시그넘, 세계 최초의 디지털 뱅크가 승인을 받았다. 시그넘은 메타코를 활용한다. 메타코는 리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아시아넥스트, 기관을 위한 유동성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아시아넥스트가 싱가포르에서 허가를 받았다. 리플도 싱가포르에서 허가를 받았다. 코인베이스도 허가를 받았다. 이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타 알트코인들의 ETF 승인. 이게 뭐죠? 전 세계 기관들이 자금을 쏠 수 있는 이 기관들은 누구죠? 전 세계 1%, 개인이건 부자이건 금융기관이건 기업이건 쩐주들의 자금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이 건설 인프라를 실제 깔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감이 오시겠죠? 그러면 리플과 SEC의 소송,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퍼펙트 스톰, 아까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피터 시프,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위기가 올 수가 있다. 그건 내년도 기준점, 중반부 기준점, 후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밀리면 땡큐죠. 상승장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만 중요한 건 그거는 나오는 업데이트, 이슈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는 다가오는 엄청난 유동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점으로 보면 됩니다. 이유는 전 세계 지금 공포가 뒤집고 있죠. 거기에 바로 국채금리의 급등, 여기에 오펙 사무총장이 나와서 현재 유가가 급등할 수 있어. 국내 국채금리가 더 뜰 거야. 그러면 코인 시장과 증시와 외환 시장과 환율 시장이 다 박살날 수 있어. 니네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은 들어오면서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시장 지표와 가격의 통제를 통해서 요렇게 올려대겠죠. 늘 그래왔듯이. 마지막에 온통 호재로 뒤집힐 때는 이렇게 추세가 쓸 겁니다. 이거를 슈팅이라고 하죠. 이때 개인들은 들어오겠죠. 우리는 이때 물량을 넘길 준비를 해야 된다. 자, 오늘 방송 소송에 대한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지요. 중요한 건 소송은 큰 그림에서 지나가는 이슈입니다. 이미 이 세상은 정해져 있어요. 통화 시스템에 대한 한계, 부채에 대한 한계,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4차 산업에 대한 구현, 이 모든 시스템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선 블록체인과 분산원장의 심장인 XRP가 대장이다. 스위프트 2.0이 반드시 구현돼야만 한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섹터의 1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